브리티웍스 RPA 솔루션에서 제공하는 라이브러리는 총 10개로 앱, 웹, 엑셀 등 다양한 기능을 모아놓은 라이브러리에서 사용자는 원하는 기능을 찾아 프로세스, 태스크 및 이벤트의 플로우 차트를 구성할 수 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독립적으로 실행 가능한 6개의 주요 라이브러리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려고 하는데요. 6개의 주요 라이브러리의 기능을 살펴보면 반복, 판단 등 프로세스의 흐름을 제어하는 플로우 컨트롤 라이브러리와 마우스, 키보드 동작, UI 객체 인식, 앱의 실행 및 종료 등 앱을 제어하는 앱 라이브러리, 브라우저의 실행과 종료, 메일 송수신 등 웹을 제어하는 웹 라이브러리가 있습니다. 그리고 워크시트의 생성 복사, 데이터 복사 등 엑셀 문서를 제어하는 엑셀 라이브러리와 파일, 디렉토리 생성, 메시지 박스 등의 윈도우 시스템을 제어하는 시스템 라이브러리, SAP GUI에 데이터를 입력하고 가공 처리하는 등 SAP에 특화된 SAP 라이브러리가 있습니다. 먼저 플로우 컨트롤 라이브러리의 각 액티비티 기능과 활용 방법을 살펴볼까요? 플로우 컨트롤 라이브러리는 프로세스나 태스크의 플로우 차트 구성 시 반복이나 판단 등 프로세스의 흐름을 제어하는 액티비티의 집합입니다. 대표적인 액티비티에는 조건에 따른 분기 처리 시 사용하는 if와 반복 처리 시 사용하는 for, while, continue, break 액티비티가 있습니다. 그리고 변수의 값을 할당하기 위해 사용하는 assign, 프로세스 대기, 종료 등 프로세스의 흐름을 제어하기 위해 사용하는 딜레이 액티비티와 terminate flow 및 terminate all 액티비티가 있습니다. 또 자바스크립트로 구현한 스크립트를 실행하는 데 사용하는 execute 스크립트 액티비티가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표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실제 액티비티를 어떻게 사용하는지 살펴볼까요? 조건에 따른 분기가 필요할 경우 if 액티비티를 사용하여 분기 처리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입력받은 값에 따라 각기 다른 URL에 접속하도록 설정할 때 사용할 수 있는데요. input 박스 액티비티를 통해 값을 입력받아 if 액티비티 속성 중 expression 부분에 조건식을 입력합니다. 입력값이 1 또는 2이면 구글 사이트를 열고 그 외의 값일 때는 아마존 사이트를 열도록 설정할 수 있습니다. 반복 수행이 필요한 경우에는 for 액티비티를 사용하면 됩니다. 예를 하나 들어보면 계산기에서 더하기와 숫자 1 버튼을 5회 연속 눌러 합을 구하도록 설정할 수 있는데요. 오픈앱 액티비티로 계산기 앱을 실행한 후 for 액티비티 속성 중 컨디션 부분에 조건식을 입력합니다. 이때 1과 더하기 버튼을 5회 반복 입력한 후 계산기의 등호 버튼을 클릭하여 결과를 보여주도록 설정할 수 있습니다. assign은 선언된 변수의 값을 할당하는 경우 사용하는 액티비티로 미리 선언한 left value라는 변수에 assign test라는 문자열을 입력하고 메모장에 출력하도록 설정할 수 있습니다. 먼저 오픈앱 액티비티로 메모장 앱을 실행한 후 assign 액티비티 속성의 value 부분에 assign test라는 값을 입력하면 입력한 값이 메모장에 출력됩니다. 태스크 실행 과정에서 일정 시간 동안 대기가 필요한 경우에는 딜레이 액티비티를 사용합니다. 그 예로 브라우저에서 구글에 접속하게 한 후 3초간 대기하도록 설정할 수 있는데요. 오픈 브라우저 액티비티로 구글에 접속하여 딜레이 액티비티의 속성에서 구글 창이 열릴 때까지 3초간 기다리도록 설정한 후 창이 열리면 검색창에 RPA를 입력하여 검색하도록 할 수 있습니다. execute 스크립트 액티비티는 디자이너에서 자바스크립트로 구현한 스크립트를 실행할 때 사용하는 액티비티입니다. 예를 들어 자바스크립트로 구현한 오늘 날짜 읽어오기 스크립트를 실행하여 메모장으로 출력하도록 할 수 있는데요. execute 스크립트 액티비티 속성의 스크립트 부분에 오늘 날짜를 구하는 스크립트를 입력한 후
오픈앱 액티비티로 메모장을 실행하고 메모장에 오늘 날짜는 몇 월 며칠입니다라는 문구가 출력되도록 설정할 수 있습니다. 이번에는 앱 라이브러리의 액티비티를 살펴보겠습니다. 앱 라이브러리는 앱을 제어하는 액티비티의 집합으로 윈도우가 제공하는 UI 자동화 기술로 화면에 있는 UI 객체를 식별한 후 사용자가 지정한 대상 UI 객체를 찾아 지정한 동작을 수행시킵니다. 대표적인 액티비티로 마우스 동작과 관련된 액티비티에 클릭, 라이트 클릭, 더블 클릭, 마우스 오버 액티비티가 있습니다. 그리고 키보드 동작과 관련된 셋 텍스트, 텍스트 인풋, 키 인풋 액티비티가 있습니다. 또한 객체의 계층 정보를 획득할 때 사용하는 getText와 앱의 실행과 종료를 제어하는 오픈앱 액티비티가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표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앱 라이브러리의 액티비티들이 어떻게 사용되는지 간단한 예시들을 통해 살펴보겠습니다. 오픈앱 액티비티는 윈도우에서 특정 앱을 실행시키는 명령으로 사용하고 클릭 액티비티는 특정 오브젝트를 클릭하는 명령으로 사용하는데요. 이 두 액티비티를 사용하여 메모장 앱을 실행한 후 파일에서 끝내기 버튼을 클릭하여 메모장을 종료하도록 설정해 보겠습니다. 먼저 오픈앱 액티비티로 메모장을 실행합니다. 그런 다음 클릭 액티비티를 입력하여 파일 메뉴를 클릭하도록 하고 끝내기 메뉴를 클릭하여 메모장을 종료하도록 설정할 수 있습니다. 계속해서 set 텍스트와 텍스트 인풋 액티비티는 특정 화면의 입력란에 텍스트를 입력할 때 사용하며 get 텍스트 액티비티는 특정 화면의 영역에서 텍스트를 읽어올 때 사용하는 액티비티입니다. 이 세 가지 액티비티를 사용하여 입력한 텍스트를 복사한 후 붙여넣기 하도록 설정할 수 있는데요. 먼저 오픈앱 액티비티로 두 개의 메모장을 실행합니다. 그리고 텍스트 인풋 액티비티 속성의 인풋 텍스트에 set 텍스트 테스트를 입력하여 get 텍스트 액티비티로 해당 텍스트를 읽어온 후 set 텍스트 액티비티를 사용하여 두 번째 메모장에 붙여넣도록 설정하면 됩니다. 그 다음 키 인풋 액티비티는 PC에서 키보드를 입력하는 것과 동일한 동작이 필요할 때 사용하는 액티비티입니다. 예를 들어 메모장에 키 인풋 액티비티를 활용하여 텍스트를 입력할 수 있는데요. 먼저 오픈앱 액티비티로 메모장을 실행하고 키 인풋 액티비티 속성의 키보드 부분에 키 코드 설정을 통해 알파벳과 한 줄 내려쓰기를 입력합니다. 그 다음 키 인풋 액티비티를 복사하여 붙여넣고 동작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 실행 중인 같은 종류의 앱을 모두 종료시키고자 할 때에는 Close All Activity를 사용합니다. 예를 들어 열려있는 모든 메모장 앱을 종료하도록 설정할 수 있는데요. 오픈앱 액티비티로 메모장 두 개를 실행한 후 Close All Activity 속성의 애플리케이션 부분을 노트패드로 입력하여 실행 중인 메모장을 모두 종료하도록 설정할 수 있습니다. 계속해서 Wait Appear 액티비티는 화면 내에 특정 오브젝트가 나타날 때까지 플로우 차트의 흐름을 대기하도록 할 때 사용하는 액티비티입니다. 예를 들어 메모장을 열고 특정 메뉴가 보이는지 판단하는 메시지 박스를 호출할 수 있는데요. 오픈앱 액티비티로 메모장을 실행하고 Wait Appear 액티비티 속성의 리절트 부분에 결과값을 입력합니다. 그 다음 if 액티비티를 통해 분기한 후 각각 메시지 박스를 통해 결과값을 출력하도록 설정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is exist 액티비티는 화면상에 특정 오브젝트가 있는지 확인해야 할 때 사용하는 액티비티입니다. 예를 들어 구글에 접속하여 로고가 보일 경우 브리티웍스를 검색하도록 설정할 수 있는데요. 먼저 오픈 브라우저 액티비티로 구글에 접속합니다. 그리고 is exist 액티비티 속성의 name 부분을 구글로 지정하여 구글 로고가 있는지 확인하고 구글에서 브리티웍스를 입력하여 엔터를 누를 수 있도록 설정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웹 라이브러리의 액티비티를 살펴보겠습니다.
웹 라이브러리는 웹을 제어하는 액티비티의 집합으로 윈도우가 제공하는 UI 자동화 기술로 화면에 있는 UI 객체를 식별한 후 사용자가 지정한 대상 UI 객체를 찾아 지정한 동작을 수행시킵니다. 웹 라이브러리의 대표적인 액티비티로는 웹 브라우저의 실행 및 종료 시 사용하는 오픈 브라우저, 클로즈 브라우저 액티비티가 있습니다. 그리고 HTTP 요청 시 사용하는 send request와 메일 전송 시 사용하는 send mail 액티비티가 있습니다. 또 메일 수신 시 사용하는 receive mail 액티비티가 있습니다. 그리고 첨부 다운로드 관련 액티비티인 다운로드 메일 어태치먼트 액티비티가 있습니다. 자, 그럼 예시를 통해 웹 라이브러리 액티비티의 사용 방법을 살펴보겠습니다. 오픈 브라우저 액티비티는 브라우저를 실행하고 특정 URL에 접속해야 하는 경우 사용하는 액티비티입니다. 예를 들어 오픈 브라우저 액티비티 속성에 브라우저 아이디를 입력하고 URL 부분에 주소를 입력하여 구글에 접속하도록 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맥시마이즈를 true로 설정하게 되면 브라우저가 열릴 때 풀스크린으로 열리게 됩니다. 그리고 클로즈 브라우저 액티비티를 사용하면 브라우저의 실행을 멈추고 인터넷 익스플로러를 종료시킬 수 있습니다. 클로즈 브라우저 액티비티 속성의 브라우저 아이디는 종료시킬 브라우저의 식별을 위해서 오픈 브라우저 시에 부여한 아이디 값을 넣어줍니다. 다음으로 send request 액티비티는 HTTP 방식으로 REST API를 호출하여 외부 시스템과 인터페이스를 구현할 수 있습니다. send request 액티비티 속성에서 호출 방식, 호출할 API 주소, 헤더 정보, 바디 정보를 설정합니다. 수행된 결과 정보는 리스폰스 속성에서 지정한 출력 변수에 저장됩니다. 응답 결과는 메시지 박스 등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계속해서 엑셀 라이브러리의 액티비티를 살펴보겠습니다. 엑셀 라이브러리는 엑셀 문서를 제어하는 액티비티의 집합으로 새 문서를 만들거나 기존 문서를 열어 편집하고 저장하는 액티비티들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주요 액티비티를 살펴보면 새로운 엑셀 문서를 만들고 실행하는 액티비티와 워크시트를 생성하고 복사, 삭제, 이동할 때 사용하는 액티비티가 있습니다. 그리고 영역 가져오기, 읽기, 쓰기 및 생성하기와 관련된 액티비티가 있습니다. 지정된 영역의 데이터를 읽을 때 리드 레인지 액티비티를 사용합니다. 그리고 엑셀 파일에 데이터를 복사할 때 카피 페이스트 액티비티를 사용하고 엑셀 저장 시에는 세이브 엑셀 액티비티를 사용합니다. 그 밖에도 로우, 칼럼, 셀, 액티브 엑셀 핸들과 관련된 다양한 액티비티들이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표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엑셀 라이브러리 액티비티들이 어떻게 동작하는지 사용 방법을 살펴보겠습니다. 오픈 엑셀 액티비티는 특정 엑셀 파일을 열 때 사용하는 액티비티입니다. 예를 들어 원하는 파일을 지정해서 열 수 있는데 오픈 엑셀 액티비티 속성의 패스 부분에서 열고자 하는 파일의 위치와 파일명을 선택하면 해당 엑셀 파일을 오픈하도록 설정할 수 있습니다. 계속해서 get row count 액티비티는 엑셀 파일의 특정 시트의 행 수를 구할 때 사용하는 액티비티입니다. 이를 활용해서 열려있는 특정 엑셀 파일의 행 수를 구해볼까요? 먼저 오픈 엑셀 액티비티로 특정 엑셀 파일을 오픈합니다. 그리고 get row count 액티비티 속성의 시트 네임을 액티브 시트로 지정하여 활성화된 시트의 행 수를 구한 후 result라는 변수에 저장하여 그 결과값을 출력하도록 설정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save 엑셀 액티비티는 작성 중인 엑셀 파일을 저장할 때 사용하고 close 엑셀 액티비티는 열려있는 엑셀 파일을 닫을 때 사용하는 액티비티입니다. 이 두 액티비티를 사용하여 작성 중인 엑셀 파일을 저장하고 닫도록 설정할 수 있는데요. Save 엑셀 액티비티 속성의 Save As에 파일명을 입력하여 현재 작성 중인 엑셀 파일을 저장하고
클로즈 엑셀 액티비티로 저장된 엑셀을 닫을 수 있습니다. Get Active Excel 액티비티는 화면상 가장 최근에 활성화된 엑셀을 찾을 경우 사용하는 액티비티입니다. 예를 들어 Get Active Excel 액티비티 속성의 엑셀 부분에 현재 열려있지 않은 엑셀 핸들 값을 지정하여 가장 최근 활성화된 엑셀 정보를 가져오도록 설정할 수 있습니다. Read Range 액티비티는 엑셀 시트의 특정 영역 데이터를 읽어올 때 사용하는 액티비티입니다. 먼저 특정 엑셀 파일을 열고 Get Active Excel을 통해 열려있는 엑셀 핸들 값을 미리 구해둡니다. 그리고 데이터를 읽어오면 되는데요. Read Range 액티비티 속성에 레인지 부분에 읽어올 데이터 영역을 지정한 후 데이터 어레이 부분에 데이터를 저장할 변수를 지정합니다. 그리고 현재 열려있는 엑셀의 활성화된 시트에서 특정 영역을 읽어 해당 데이터를 출력하도록 설정할 수 있습니다. 계속해서 Create Worksheet 액티비티는 엑셀 파일에 신규 시트를 생성할 때 사용합니다. New Excel 액티비티로 신규 엑셀 파일을 오픈한 후 Create Worksheet 액티비티 속성에 시트 네임에 한식 메뉴를 입력하여 해당 이름의 시트를 생성하도록 설정할 수 있습니다. Get Data Range 액티비티는 엑셀 시트 내에 데이터가 들어있는 영역을 구할 경우 사용하는 액티비티입니다. 먼저 오픈 엑셀을 통해 특정 엑셀 파일을 오픈합니다. 그리고 현재 열려있는 엑셀의 활성화된 시트에 대해 Get Data Range 액티비티 속성에 range에 특정 변수를 지정하여 데이터가 들어있는 영역을 구한 후 그 결과값을 화면에 출력하도록 설정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Copy Paste 액티비티는 엑셀 데이터를 읽어와 다른 위치나 파일에 쓸 경우 사용하는 액티비티입니다. 예를 들어 특정 엑셀 파일을 열어 새 시트를 생성해두고 Copy Paste 액티비티 속성에 Source Excel, Destination Excel, Source Range 부분에 복사 및 붙여넣기에 필요한 정보를 입력합니다. 그런 다음 오픈 엑셀을 통해 열려있는 엑셀 파일의 특정 시트 내 전체 데이터를 복사하여 New 엑셀을 통해 열려있는 엑셀의 특정 시트에 붙여넣기 하도록 설정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시스템 라이브러리의 액티비티를 살펴보겠습니다. 시스템 라이브러리는 파일, 디렉토리 생성, 메시지 박스 호출 등 윈도우 시스템을 제어하는 액티비티의 집합입니다. 시스템 라이브러리는 대표적으로 파일 및 디렉토리 제어, 사용자 인터페이스, 클립보드 등과 관련된 액티비티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또한 단축키나 윈도우 명령어 수행과 관련된 액티비티가 있으며 레지스트리 관련 액티비티와 압축, 파일 상태 등과 관련된 다양한 액티비티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표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시스템 라이브러리 액티비티의 사용 방법을 예시를 통해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Create 디렉토리, Create 파일 액티비티입니다. 이들은 시스템 내에 디렉토리 또는 파일을 생성할 때 사용하며 is 파일 exist 액티비티는 시스템 내에 해당 파일이 있는지 확인할 때 사용합니다. 예를 들어 Create 디렉토리 액티비티로 폴더를 생성하고 Create 파일 액티비티로 임의의 파일을 생성합니다. 그런 다음 해당 파일이 해당 폴더에 있는지를 is 파일 exist 액티비티로 확인하고 메시지 박스 액티비티로 출력하도록 설정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스크린샷 액티비티는 화면을 캡처하여 클립보드에 작성할 경우 사용합니다. 생성한 텍스트 파일을 execute 스크립트 액티비티로 실행시키고 스크린샷 액티비티 속성의 패스에 저장 경로 및 파일명을 입력하여 실행한 파일의 화면을 캡처해 지정된 경로에 파일로 저장하도록 설정할 수 있습니다. 계속해서 Copy Paste 액티비티는 윈도우 상에서 카피 및 페이스트 명령을 수행해야 하는 경우 사용하는 액티비티인데요. 이를 활용해 메모장에 텍스트를 복사해 볼까요? 먼저 텍스트 파일을 생성하여 실행시키고 열려있는 메모장에 원하는 문장을 입력합니다.
그런 다음 해당 문장을 복사하고 3초 정도 딜레이를 두어 동일 메모장에 다시 붙여넣기 하도록 설정할 수 있습니다. Execute CMD 액티비티는 윈도우상 CMD 창에서 특정 명령을 수행해야 하는 경우 사용합니다. 예를 들어 Execute CMD 액티비티 속성의 커맨드에 명령어를, 아규먼트에 인자값을 입력합니다. 그리고 C 루트 디렉토리의 dir 명령 결과를 메시지 박스로 출력하도록 설정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SAP 라이브러리의 액티비티를 살펴보겠습니다. SAP 라이브러리는 SAP GUI의 필드를 제어하는 액티비티의 집합입니다. 대표적으로 마우스 동작과 관련된 액티비티와 텍스트를 읽고 쓰는 동작을 수행하는 액티비티, 그리고 객체 상태를 확인할 때 사용하는 액티비티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표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SAP 라이브러리 액티비티들이 어떻게 동작하는지 사용 방법을 살펴보겠습니다. getText 액티비티는 SAP 화면 특정 위치의 데이터를 읽어올 때 사용하는 액티비티인데요. getText를 통해 정상적으로 읽어오지 못하는 경우에는 앱 라이브러리의 getText나 getImageText를 활용하여 데이터를 읽어올 수 있습니다. 다음 setText 액티비티는 SAP 화면 특정 부분의 값을 설정하는 경우에 사용합니다. 앱 라이브러리의 setText나 텍스트 인풋과 달리 한글이 깨지지 않는 특징이 있습니다. 계속해서 클릭 액티비티는 SAP 화면의 특정 부분을 클릭할 때 사용하는 액티비티입니다. 이를 활용하기 위해서는 SAP 메뉴 중 커스터마이즈 로컬 레이아웃 메뉴의 옵션에서 스크립팅 관련 설정이 필수적으로 되어 있어야 합니다. 그럼 다음과 같이 클릭 액티비티를 활용하여 SAP 화면에 있는 특정 버튼을 클릭하도록 설정할 수 있습니다. 이제부터 실습을 통해 라이브러리를 좀 더 명확하게 이해하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실습은 구글에서 뉴스를 검색하는 것과 화면 캡처 후 엑셀에 저장하는 작업을 작성하는 두 개의 예제로 진행될 예정입니다. 첫 번째 실습 예제부터 함께 살펴볼까요? 여기서는 실제 본인 계정으로 구글 뉴스 검색 태스크를 작성하는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다음과 같이 업무 절차를 정의하고 RPA로 구현할 기본 프로세스를 구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런 다음 태스크를 작성하고 실행하여 결과를 확인해 보세요. 그럼 실제 어떻게 작성하면 되는지 살펴볼까요? 먼저 새 프로젝트와 새 태스크를 만듭니다. RPA 디자이너 화면 좌측 상단의 메뉴 중 New에서 New 프로젝트 메뉴를 클릭하고 프로젝트 이름을 입력한 후 Create 버튼을 클릭합니다. 그런 다음 화면 좌측 상단의 프로젝트 영역에서 태스크를 선택한 후 우클릭하여 New 태스크 메뉴를 선택합니다. 태스크 이름을 서치 구글 뉴스로 입력한 뒤 Create 버튼을 클릭합니다. 새 프로젝트와 태스크 생성이 끝나면 구글에 접속하도록 설정하기 위해 라이브러리 영역에서 오픈 브라우저 액티비티를 드래그하여 캔버스에 연결합니다. 그리고 우측의 속성 영역으로 이동하여 액티비티 URL 부분에 구글 URL을 입력합니다. 오픈 브라우저 액티비티를 선택한 후 마우스 우클릭하여 나타나는 메뉴에서 런 스텝 메뉴를 클릭하여 해당 액티비티를 실행하여 구글 사이트에 접속합니다. 이제 구글 검색창에서 검색어를 입력하도록 플로우 차트를 구성해 보겠습니다. 라이브러리 영역에서 텍스트 인풋 액티비티를 드래그하여 캔버스에 연결합니다. 텍스트 인풋 액티비티 우측을 더블 클릭하여 구글 검색창을 타깃으로 지정합니다. 타깃 지정이 완료된 후 우측 속성 영역의 인풋 텍스트 부분에 RPA 트렌드를 입력하고 Done Enter 옵션을 true로 설정하여 검색어 입력과 동시에 검색이 수행되도록 합니다. 텍스트 인풋 액티비티를 선택한 후 마우스 우클릭하여 나타나는 메뉴에서 런 스텝을 클릭하면
구글 검색창에 검색어가 자동 입력되고 검색 화면으로 이동합니다. 이제 구글 검색 화면에서 뉴스 검색을 하기 위한 플로우 차트를 구성해 보겠습니다. 라이브러리 영역에서 클릭 액티비티를 드래그하여 캔버스에 연결합니다. 클릭 액티비티 우측을 더블 클릭하여 구글 화면 중 뉴스 탭을 타겟으로 지정합니다. 그 다음 클릭 액티비티를 우클릭하여 나타나는 메뉴에서 런스 탭을 클릭하면 구글 검색 화면에서 뉴스 탭을 클릭하여 뉴스 검색 화면으로 이동합니다. 계속해서 구글 뉴스 검색 화면에서 첫 번째 뉴스를 선택하기 위한 플로우 차트를 구성해 보겠습니다. 라이브러리 영역에서 클릭 액티비티를 드래그하여 직전에 만든 클릭 액티비티 아래에 연결합니다. 클릭 액티비티 우측을 더블 클릭하여 첫 번째 뉴스를 타깃으로 지정합니다. 이제 클릭 액티비티를 우클릭하여 나타나는 메뉴에서 런스 탭을 클릭하면 구글 뉴스 검색 화면에서 첫 번째 뉴스를 클릭하여 뉴스 상세 보기 화면으로 이동합니다. 이어서 뉴스 상세 보기 화면에서 해당 뉴스의 URL을 가져오기 위한 플로우 차트를 구성해 보겠습니다. 라이브러리 영역에서 Get Text 액티비티를 드래그하여 캔버스에 연결합니다. Get Text 액티비티 우측을 더블 클릭하고 나타나는 화면에서 URL 창을 타겟으로 지정합니다. 그런 다음 디자이너 하단 Variables 탭에서 Click here to add new item을 클릭한 후 URL을 저장할 변수를 선언합니다. 그리고 우측 속성 영역의 Output Result 부분에 해당 변수를 입력합니다. 그리고 Get Text 액티비티를 우클릭하여 나타나는 메뉴에서 Runs 탭을 클릭하여 뉴스 상세 보기 화면 상단의 URL 창에서 URL을 가져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URL을 화면에 출력하기 위한 플로우 차트를 구성해 보겠습니다. 라이브러리 영역에서 메시지 박스 액티비티를 드래그하여 캔버스에 연결합니다. 우측 속성의 Input Arguments 부분에 URL이 저장된 변수를 입력합니다. 자, 이제 작성한 태스크가 오류 없이 실행되는지 확인해 볼까요? 실행 전에 인터넷 익스플로러는 닫아주도록 합니다. 그럼 태스크를 실행하기 위해 디자이너 상단의 툴바에서 런 버튼을 클릭합니다. 이때 RPA 디자이너 최소화 여부를 묻는 팝업 창이 뜨는데 Do not ask again에 체크하고 Yes를 선택하여 디자이너로 실행하게 되면 선택한 뉴스의 상세 보기와 함께 URL이 화면에 정상적으로 표시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실습 예제입니다. 이번에는 화면을 캡처하여 엑셀에 붙여넣은 후 이미지 크기를 줄여서 저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과 같이 업무 절차와 기본 프로세스를 구상하고 태스크 작성 후 실행하면 됩니다. 그럼 실제 구현을 해볼까요? 우선 기존에 생성한 프로젝트를 불러와서 새 태스크를 생성해 보겠습니다. RPA 디자이너 화면 좌측 상단의 메뉴에서 오픈을 클릭하여 RPA 엑서사이즈 프로젝트를 불러옵니다. 그 다음 프로젝트 영역에서 태스크를 선택한 후 우클릭하여 뉴 태스크를 선택하고 태스크 이름을 입력한 후 크리에이트 버튼을 클릭합니다. 이어서 현재 화면을 캡처하도록 설정해야겠죠. 이를 위해 시스템 라이브러리 영역을 선택하고 그중 스크린샷 액티비티를 드래그하여 캔버스에 연결합니다. 그리고 우측 속성 영역으로 이동하여 커맨드의 풀 스크린 속성을 true로 설정합니다. 계속해서 캡처 이미지를 붙여 넣을 신규 엑셀 파일을 열어보겠습니다. 엑셀 라이브러리에서 New Excel 액티비티를 드래그하여 캔버스에 연결합니다. 이후 하단 베리어블 영역에서 Click here to add new item 부분을 클릭하여
생성한 엑셀을 담을 변수 엑셀 아이디를 선언합니다. 다시 캔버스 내 New Excel Activity를 선택하고 우측 속성 영역으로 이동하여 아웃풋의 엑셀 속성을 this.excelid로 설정합니다. 참고로 New Excel로 새로 만들어진 엑셀을 임의의 변수에 할당하여 이후 진행할 엑셀 작업 시 타깃을 지정하는 데 활용하며 변수 이름 앞에 표기된 this는 현 태스크 내에서 유효한 노말 변수를 참조한다는 의미입니다. 엑셀 영역 지정을 위해 라이브러리 영역의 엑셀 내에 Select Range 액티비티를 드래그하여 New Excel 아래쪽에 연결합니다. 그리고 우측 속성 영역으로 이동하여 인풋의 엑셀 속성을 this.excelid로 설정합니다. 그런 다음 시트의 레인지 속성에 작은 따옴표를 한 A1을 넣어주고 시트 이름에 작은 따옴표를 한 시트1으로 넣어줍니다. 정리하면 New Excel로 새로 만들어진 엑셀 아이디 내 시트1에 있는 A1 셀을 선택하라는 의미입니다. 그 다음 클립보드에 들어있는 스크린샷을 선택한 엑셀 시트에 붙여넣기 하기 위해 시스템 라이브러리 영역에서 페이스트 액티비티를 드래그하여 하단에 연결합니다. 이렇게 현재까지 작성된 태스크를 실행해보면 엑셀이 실행되어 시트1의 A1 셀에 전체 화면 스크린샷이 붙여넣기 된 상태임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계속해서 엑셀에 붙여넣기 되어 있는 스크린샷 이미지의 크기를 조정해 보겠습니다. 앱 라이브러리 영역에서 라이트 클릭 액티비티를 드래그하여 캔버스에 연결한 후 액티비티 우측 흰색 부분을 더블 클릭하여 타깃을 열려있는 엑셀의 스크린샷 이미지로 지정합니다. 이어서 엑셀에 붙여넣은 스크린샷 이미지의 크기를 조정하겠습니다. 앱 라이브러리 영역에서 클릭 액티비티를 드래그하여 캔버스에 연결한 후 클릭의 타깃은 스크린샷 이미지를 우클릭했을 때 나타나는 메뉴 중 크기 및 속성으로 지정할 수 있는데요. 다음과 같이 영역을 지정할 때 컨트롤 키를 누르면 선택한 영역이 회색으로 나타나고 이때 클릭한 영역은 지정되지 않습니다. 다시 컨트롤 키를 눌러 주황색으로 숨어있는 타깃을 지정할 수 있습니다. 계속해서 복사한 스크린샷 이미지의 높이를 10으로 조정하도록 차트를 구성해 보겠습니다. 앱 라이브러리 영역에서 텍스트 인풋 액티비티를 드래그하여 클릭 아래에 연결하고 텍스트 인풋 액티비티의 타깃을 엑셀에서 지정합니다. 이때 지정 시 숫자를 입력하는 칸만 지정하도록 합니다. 그 다음 텍스트 인풋의 속성으로 이동하여 인풋 텍스트 항목에 10을 입력하고 일반 문자이므로 속성은 노말로 지정합니다. 그리고 텍스트 인풋 액티비티의 속성에서 액티비티 영역에 done enter를 true로 설정합니다. 이어서 작업 완료한 엑셀을 C 드라이브 루트 디렉토리에 저장하도록 설정해 보겠습니다. 엑셀 라이브러리 영역에서 Save Excel 액티비티를 드래그하여 캔버스에 연결합니다. 그리고 Save Excel 액티비티 속성에서 인풋란 엑셀 항목을 this Excel ID로 지정한 후 파일란 Save As 항목에는 저장될 디렉토리 플러스 파일명을 입력합니다. 참고로 디렉토리를 구분하는 특수문자 역 슬래시는 2개를 써주어야 문자열에서 인식하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또 디렉토리명과 파일명을 구분하여 입력해도 문자열이 플러스로 합쳐지기 때문에 동일한 결과를 얻는다는 점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저장이 완료된 엑셀을 닫겠습니다. 엑셀 라이브러리 영역에서 클로즈 엑셀 액티비티를 드래그하여 캔버스에 연결합니다. 그런 다음 클로즈 엑셀 액티비티 속성의 인풋란의 엑셀 항목을 New Excel 액티비티 속성에서 아웃풋 항목으로 설정했던 변수로 지정합니다. 마지막으로 작성한 태스크가 오류 없이 실행되는지 확인하기 위해 작업하던 엑셀을 모두 닫습니다. 그리고 디자이너 상단 툴바에서 Run 버튼을 클릭합니다. 실행 후에는 저장한 엑셀 파일이 정상적으로 생성되어 있는지 확인하도록 합니다.